한때 지독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오르듯 잘생겨지는 외모에 여전히 훤칠한 키, 특히 자수성가에 성공하는 능력까지. 그 사람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완벽한 내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는데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1년 전 반지하에서 이 글을 썼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원통했지만 그 사진 한 장으로 다 뒤집어 버렸으니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억울하게 끝날 뻔한 내 삶,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일으킨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반짝이던 남자였습니다. 아무 연줄도 없이 시작해 사업 하나로 집안을 일으켰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여유롭고 다정했죠. 친척 모임이든 동네 모임이든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복 받았다고 저런 남편 어디서 만났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내가 고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보증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서 희생은 늘 제 몫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예전엔 고생했어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도도 못하냐라고 말하더군요. 칭찬은 사라지고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넘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원래 예민해진다고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냐며 스스로를 설득했죠. 생활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집은 반지하로 내려왔고 창문을 열면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떴고 겨울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만 참으면 다시 올라간다고. 조금만 버티면 예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돈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제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받지 않았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도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훗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토록 숨기려 했는지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완벽한 남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건 제가 보지 말았어야 할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시작됐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같이 잘 되면 같이 웃고 같이 망해도 같이 책임지는 거라고요. 나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계산기보다 먼저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잠깐만 이름을 빌려달라던 그 말, 잠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잔인한 줄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고 남편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이냐고, 이 고비만 넘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하나 둘레 이름은 그의 사업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줄고 대화는 명령처럼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함께 상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결과만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오늘은 바쁘다, 피곤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그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임시라던 말과 달리 기간은 길어졌고 빛이 들지 않는 방에서 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물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맞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엔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면 사진을 찍자고 먼저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찍힌 사진은 불편하다며 삭제했고 혼자 찍힌 사진만 남기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예민해졌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무서운 증거가 될 줄은요. 그저 사람 마음이 변한 거라고, 성공한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의심보다 믿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점점 불투명해졌고 내 이름으로 된 서류는 내가 모르는 사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물어보면 괜한 걱정 말라며 말을 흐렸고 나는 그 말을 또 믿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치채고 멈출 수 있었던 순간.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사진을 싫어했는지, 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지, 그리고 곧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순간에 내 눈앞에 모든 걸 뒤집을 단서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찍히게 됐는지는 조금 더 들어가서야 드러나야 하니까요. 반지하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도 점점 눅눅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사람들 신발이 오가는 소리부터 들렸고 밤이면 벽지 틈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함께 하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들어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잠들기 일쑤였고 나는 옆에 누워서도 그 사람과 멀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돈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의 겉모습은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옷은 더 깔끔해졌고 시계는 내가 모르는 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선물했냐고 물으면 얼버무렸고 그럴 때마다 괜히 따지는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날은 늦은 밤에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향수를 뿌리고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던 모습이 이상했지만 나는 그저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옷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그날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지 않는 게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괜히 상상으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며 그의 가방을 열었는데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자세히 볼 틈도 없이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급히 가방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 봉투, 내 이름, 그리고 그가 보여주지 않던 수많은 것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모든 걸 설명해 줄 단서 말입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다 그 사람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분 잘 나가신다던데 사진 봤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어떤 사진이냐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진이 있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불편해도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지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보고 듣고 기억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곧 그가 그렇게 숨기려 했던 그 사진이 내 인생을 바닥에서 끌어올릴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시작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전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고 연결했고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그는 유난히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던 날과 달리 그날만큼은 표정이 달랐고 옷차림도 과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심은 숨길수록 오래가고 오래 갈수록 날카로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사람 많은 곳에서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람 눈을 피하려 할까?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해졌고 나는 충동적으로 집 근처가 아닌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 딱히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에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 그가 늘 말하던 거래처 근처. 낯선 여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는 데까지 생각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망설였다면 그 장면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찍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확실히 보이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지하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던 시간에 그는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밀려왔습니다. 허탈함, 배신감, 그리고 이상할 정도의 차분함.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놀랍도록 맑아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단 하나하나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공간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바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다시 올라가기 위한 출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각도도 분명했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걸. 이 사진 한 장이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퍼즐을 한 번에 맞춰줄 열쇠라는 걸요. 하지만 바로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나는 그 연기를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사진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가장 아프게,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나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끝내기 위해서. 아직 그는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순간이 이미 내 손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진을 찍은 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그대로 유지될수록 나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더 순해졌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접어두고 눈은 크게 뜬 채로요.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귀가 시간은 들쭉날쭉해졌고 전화는 아예 다른 방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행동들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미 사진 한 장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나는 그가 놓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늘어난 시점, 통장 거래 내역의 흐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들. 그중 몇 개는 사진 속 여자의 이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자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증거 앞에서 소모적인 감정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그는 내게 은근한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는 말, 서류 몇 장에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 예전의 나였다면 망설이다가도 결국 도장을 찍었겠죠.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끌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왜 이 서류가 필요한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왜 내 이름이어야 하는지. 그는 처음엔 짜증을 냈고, 나중엔 회유했고, 끝내는 화를 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나에게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과 체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요.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는 그 타이밍을요. 반지하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추락의 끝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밤마다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대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배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찍힌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아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했고, 더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과 행동들은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도를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건 내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더 조심했고 더 냉정해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꺼내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도록,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그 사진 한 장은 이제 단서에서 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정확한지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커질수록 주변을 못 봅니다. 그는 특히 그랬습니다. 사진 이후로 그는 더 조급해졌고 조급해질수록 더 많은 걸 한 번에 얻으려 했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수도 많았고 미래 이야기를 꺼내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곧 상황이 정리될 거라느니, 이제 진짜 한 번에 정리해야 할 때라느니,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이번만 지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급했고 탐욕스러웠고 무엇보다 나를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다. 그가 스스로 함정을 깊게 파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가 내미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고 날짜와 금액, 관계된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사진 속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번 판이 얼마나 깔끔한지, 나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신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경계심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간과 장소까지 빠짐없이. 예전의 나라면 무너졌을 상황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이상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진 속에 다 담겨 있었고 지금 필요한 건 완성도였으니까요. 반지하 방에서 밤을 보내며 나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이유를 따지는 건 이미 지난 일이었고 지금 중요한 건 끝을 어떻게 맺느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믿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모든 걸 한 번에 가져가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묶어주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사진, 서류, 그의 말들. 이제 어느 하나 빠져도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은 충분히 커졌고 그는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진을 꺼내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걸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진 한 장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내가 숨기고 견뎌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될 테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반지하 방에 혼자 남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날짜, 장소, 각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장면. 그 사진을 처음 찍던 순간의 떨림은 이미 사라지고 이제는 묘한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실은 빨리 말할수록 좋다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타이밍이 전부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그가 가장 자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날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 체면과 이미지가 전부인 자리.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혼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관계, 가장 들키면 안 된 사람들,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짚어 한 장의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늘 변명을 부르니까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문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의미냐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엔 오해라는 말이었고 마지막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 어떤 연락에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다시 입을 다물기를 반복하던 모습이 그동안 내가 봐왔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기였다는 걸요. 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떠봤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새벽에 몇 번이나 켜졌다 꺼지는 휴대폰 화면. 나는 등을 돌린 채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야 위치가 바뀌었구나. 그는 더 이상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위신과 확신을 단숨에 흔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은 관계를 흔들었을 뿐 결과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 돈과 명예,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온 이미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반지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사진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사진이 퍼진 뒤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쥐고 흔들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변명이었습니다. 오해라는 말, 상황이 복잡하다는 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까지. 사진 속 장면이 명백한데도 그는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변명이 통하지 않자
태도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회유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지금 이 판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 반지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내가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회유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나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이 판 깨지면 다 같이 망한다는 말,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는 말.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 자기 살겠다고 마지막까지 나를 방패로 세울 인간이라는 걸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해둔 걸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물론이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 그의 말들이 정리된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 말했던 내용들까지. 그는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걸, 감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눈치챈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은 내가 짜고 있었고 그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는 늘 약한 쪽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게 사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주변이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더 빨리 움직이니까요.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고 그 뒤에 따라붙은 사실들이 그의 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 상황을 끌고 가는 쪽은 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체면, 마지막 돈줄,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가 붙잡는 것마다 이미 사진 한 장에 의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싸움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식적인 자리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 더 이상 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진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자리로 이야기는 흘러갔습니다. 말로 얼버무릴 수 없고 감정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 사람의 말보다 기록이 먼저 읽히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서니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보려는 눈치였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냐는 표정,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태도. 그 오만함이야말로 그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라는 걸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짜, 그날의 이동 기록, 그 전후로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그 모든 것이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 줄로 이어놓으니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자기 손을 벗어났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겠죠. 그제야 그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번도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내 이름이 쓰였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 무엇이 진행됐는지, 사실은 감정 없이 말할수록 더 날카롭게 들린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은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지만 결말을 만든 건 기록들이었습니다. 말로는 빠져나갈 수 있어도 기록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을 바꿔도 사진 속 장면은 바뀌지 않았고 서류 속 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에는 반성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려는 눈빛,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 수 있는지를 재는 표정. 그 모습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의 민낯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고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것들은 사진 한 장을 시작으로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지가 중요해질 차례라는 걸요.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한 채로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힘을 풀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정적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반지하 계단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패배를 견디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견뎌낸 사람이 다시 나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자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사진은 우연이 아니라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던 시간들의 결과였다는 걸요. 참고 넘기고 믿어왔던 수많은 날들이 그 한 장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느냐고, 조용히 정리할 수는 없었느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조용히 사라질 뻔했던 인생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지를요. 나는 참교육을 원한 게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결정하고, 내 이름으로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던 짐들을 모두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고 있는 게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인생은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내 삶으로 알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끝날 뻔했던 내 삶은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사진을 꺼낼 용기를 냈던 그날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끝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작은 계기 하나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